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그 부자멘토 부자스쿨 5번째, 6번째 정도 시간 되는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실은 그 2번째 책을 좀 계약을 맺고, 이번엔 좀 메이저 출판사하고 계약을 맺고, 지금 GP를 조금씩 진행하고 있어서 시간을 내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다른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강의를 좀 많이 다니다 보면은 이제 뭐 기본적인 통계나 정책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 고를 때 어떤 거를 봐야 돼요? 이렇게 좀 단순하게 좀 굉장히 좀 기초적인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은 집 고르는 방법, 그냥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집을 고를 때는 뭐 기본적인 인프라나 그다음에 뭐 그 주변의 개발 계획이나 뭐 공급량이나 그다음에 입주량이나 뭐 이런 뭐 공급 수요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집을 이제 고르게도 되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거를 또 봐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집 고르는 방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집을 고를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이 먼저 나오기는 했지만 직주 근접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수요가 많은데, 주변에 일자리가 많은데, 특히나 이제 어떤 공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데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니면은 뭐 연구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좀 연봉이 좀 높은 분들이 사시는 직장이 많은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또 가까울수록 또 집값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교통이 가까운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또 역세권이라는 거는 뭐 이제 도보로 10분 이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새는 좀 집을 고를 때 GTX가 굉장히 화두잖아요. 근데 GTX 같은 경우에도 뭐 도보로 뭐 10분 이내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집값이 비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집값이 너무 비싸다, GTX 옆에, 그러면은 뭐 전철로 뭐 2정거장 이내라든가 아니면은 버스로 한 10분 이내에 들어오는 거리들은 그래도 GTX 사정거장 안에 든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런 집을 고르셔도 좀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학군도 좋아야 되고 학교도 가까운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편익시설, 뭐 주변에 은행이나 그다음에 뭐 마트가 가깝고 뭐 그다음에 관공서가 가깝고 이제 이런 데를 좀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연식은 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층도 보게 되고, 뭐 남향인지 동향인지, 당연히 뭐 로얄동, 로얄층, 뭐 중층 이런 것들이 좋겠죠. 꼭대기나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뭐 결로나 이런 형상들이 좀 있고, 뭐 사이드 이런 데들, 아니 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뭐 결로나 이런 현상들이 조금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꼭대기나 사이드 같은 경우에 좀 실거주일 때는 좀 피하시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결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내부적인 이제 인테리어, 뭐 인테리어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도 뭐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부 인테리어도 또 여기서 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인테리어도 세입자용이 있고 그다음에 집주인용이 있거든요. 근데 집주인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재나 이런 것들도 좀 고급스럽게 좀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주인용이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금액을 주고 사시더라도 나중에 이제 세를 놓을 때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려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세부적인 그런 인테리어도 이게 저렴한 자재를 한 건지 고급 자재를 한 건지도 좀 파악하시면서 매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전세가 비율도 보셔야 되고, 당연히 뭐 매매가 대비했을 때 전세가 비율이 좋은 게 좋겠죠. 그거는 그 다음 편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좋은지. 그러니까 전세가 비율이 높은 거는 좋은데 왜 높은 게 좋은지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집을 고르는 방법에서 뭐 교통, 학군, 편의시설, 뭐 직장이 가깝냐, 인테리어도 보게 되고, 사이드인지 아닌지도 보게 되고, 층도 보게 되고, 향도 보게 되고, 전세가 비율도 보고, 연식까지도 보고 최종적으로 고르게 되는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집을 고를 때 팁을 드리면, 이 연식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전에 지어진 거랑 2000년도 이후에 지어진 거랑은 평면도가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이제 건설사를 다녔던 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2000년도 이후에 지은 집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지은 집들보다 평면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용 면적이 한 두세 평 정도 더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그전에는 그 안목지수라고 해서 대림건설이 이제 최초로 이제 개발한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 1990년도에 지은 거는 안목지수가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전용 면적 안에 기둥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목지수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면적만 그 실사용 면적으로 인정하는 게 안목지수거든요. 근데 이 안목지수가 개발되기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면적, 그러니까 기둥들 있잖아요. 기둥이나 어떤 벽 이런 것들도 다 전용 면적 안에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그만큼 전용 면적이 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림건설이 안목지수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는 이 눈에 보이는 면적만 그 전용 면적으로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벽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면적만 인정을 하다 보니 전용 면적이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0년도 전에 지은 거는 조금 전용 면적이 좀 작고, 그다음에 2000년도 이후에 지은 거는 전용 면적이 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면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요게 예전에 지은 것보다는 조금 더 평면이 넓겠구나라는 거를 좀 판단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고르는 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제 이건 투자를 위한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나 매매가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전세가와 매매가가 어떤 건지 기본적인 좀 개념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전세가와 매매가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매매가는 미래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값은 그냥 미래가치.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GTX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집값은 미리 오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원이 들어온다, 아니면 백화점이 들어온다, 이런 관공서가 들어온다, 이러면은 이미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집값에는 반영이 돼서 가격이 미리 올라 버리거든요. 그래서 집값은 미래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임차인들이 이 돈을 주고 살만하다라고 판단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매매가 대비했을 때 전세가가 높다라는 거는 굉장히 살기가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가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지 어떤 집주인들이 뭐 따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매매가 대비했을 때 전세가가 낮다라는 거는 주변에 살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고, 매매가 대비했을 때 전세가가 높다라는 거는 굉장히 주변에 살기가 편하다. 뭐 교통, 학군,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는 집을 고를 때는 매매가와 전세가 비율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매매가와 전세가가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매매가의 미래 가치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집들은 조금 좀 조심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좀 그 비율이 작고 전세가 비율이 높은 이런 아파트에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봤고, 일단 이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이제 뭐 자금이 많으면은 사실은 할 때는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좋은데, 뭐 강남 3구 이런 데만 진짜 골라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그렇게 자금이 많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5천만 원 미만, 1억 미만, 뭐 2, 3억도 사실은 꽤 많은 편이니까. 근데 그런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한 가지 조금 그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투자금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2억짜리 집이 있고 전세가 1억 8천인 아파트가 있고 집이 2억인데 전세가 1억인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투자자라면 당연히 전세가 2억인데 1억 8천짜리 아파트를 골라야 되겠죠. 근데 똑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교통, 학군, 인프라 다 따져갖고 좋은 아파트를 골랐어요. 근데 거기가 로얄동 로얄층이 전세가 매매가는 3억인데 전세가하고 1억 차이가 나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투자자인데 같은 로얄동 로얄층에 집을 샀는데 투자 금액이 1억이 들어. 그런 집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꼭대기층은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 들어. 그러면은 어디 아파트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이거는 내 집 마련 마인드가 아니라 투자 마인드를 접근을 하실 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물론 내 집 마련 마인드는 로얄층, 로얄동을 고집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투자 마인드로 접근을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로얄동, 로얄층보다는 1억이 들어가는 로얄동, 로얄층보다는 꼭대기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든다 그러면은 꼭대기에다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탑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쪽에다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로얄동, 로얄층이 나중에 내려오고 가격이 나중에 내려오고 꼭대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빨리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올라갈 때는 비슷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는 상승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왔을 때 매도 타이밍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같은 아파트인데 5천만 원을 1억을 투자해가지고 여기 PPT 자료 나와 있는 것처럼 1억을 투자해서 똑같은 1억이 오르면은 수익률이 100%지만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억이 오르면은 수익률은 200%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마인드로 접근을 하실 때는 투자 금액을 같은 아파트 단지에다가 투자한다 그러면은 투자 금액을 좀 작게 들여서 뭐 탑도 괜찮고 사이드도 굳이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투자 금액을 작게 줄이시는 게 투자 포인트다. 오늘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집을 고르는 방법하고 그리고 이제 전세가, 매매가 그리고 왜 전세가, 매매가가 작은 아파트를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집값은 미래가치고 전세가는 현재의 사용가치다.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